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선희입니다. 양시장 온도차 보이며 마감한 오늘장 코스피는 1,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로 2%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지수의 투심은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1시간 동안 함께할 이주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강연회를 하셨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 이 부분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좀 급박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너무 순식간에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은 좀 제한적이고 카톡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글로 좀 전달하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어려울 때 확대될 때 장중 방송을 계속해서 셀프로스 홈페이지에서 매일 하려고 합니다. 시간 아마 12시, 12시 반 사이 정도에서 들어오시면은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딱 들어오셔가지고 뎁스 있게 시장 상황 그리고 대응 전략들 좀 같이 좀 받아가시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때 또 실시간 대응, 특히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제 같이 함께 극복한다는 관점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 많은 도움들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이어집니다. 12시 30분이니까요. 점심 식사 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은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꼭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들 세워드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일단 양시장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로 역시 또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희가 어떻게 좀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매우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했을 때 상당히 이제 우려감을 좀 많이 가지셨을 건데 제가 이제 변동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장이 급등해서 다음날 쫓아가면 당하고 전일 미국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다음날 투매에 나왔으면 당한다는 말을 계속 여러 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충분히 경험을 했던 사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장 어제 급락해도 우리 시장 어제 제가 배트맨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오늘 미국 시장 급락해도 오히려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 시작할 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덜 하락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장 미국장 급등이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할 때 좀 궁금하실 건데, 과연 시장이 얼마나 빠질까 하실 건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하방 쪽에 ETF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장이 굉장히 빠졌기 때문에 사실 급등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한 종목들이 속출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시장의 급락이 오늘 그렇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는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워낙 외국인들이 물고 늘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승했고 코스피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공매도 한매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스피 시장도 조금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 급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외국인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코스닥 쪽에 물량을 쇼커버링 하면서 그게 오늘 보시면 수급적으로 매수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나중에 강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함께 하시면서 왜 시장이 이렇게 다른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점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종목 상담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문자부터 상담해 드릴게요. 휴질 신청해 주셨고요. 35만 8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 오늘 중국에서 보틀렉스 시판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12%가량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35만 4,8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오늘 뉴스를 보신 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톡스 관련된 카피 제품이고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론치가 해외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모멘텀을 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울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좀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이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장이 워낙 급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좀 쫓아서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이 아니면. 휴질은 다행히 이제 오늘 큰 폭의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좀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고점에서 이제 밀려 내려온 부분은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서 받는 거래량보다 저점에서 받는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저점에서 좀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밀리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밀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아마 여기를 지지받고 이중바닥 내지 기간 조정 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바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바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딪히는 자리가 40만 원 정도의 지금 저항성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바닥권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4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해가지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이제 지금 진입하신 이유가 좀 긴 호흡으로 좀 진입을 하셨다. 35만 8천에 긴 호흡으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40만 원 찍고 난 뒤에 대발락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44만 원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지지가로 해서 1차 목표가 매수하신 가격 40만 원 정도 잡으시고 2차 목표 가격은 4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차 목표가 4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고 계시다면 44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랜드요. SK 바이오랜드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에 20%요. 네, 28,000원에 20%요. 네. SK 바이오랜드는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어저께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지금 차트 좀 보시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을 것 같다,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28,000원에 매수하셨고 일단 오늘 종가는 19,650원인데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셨다 그렇죠? 예, 네, 단기 목표가 좀 알려고요. 단기 목표가 좀 하려고요. 우리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상담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줄이 좀 꺼져 있는데 SK 바이오랜드는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됐던 종목이다, 그렇죠? 모멘텀도 중간중간적으로 상장 이후에 많이 좀 형성됐고 지금 1차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받고 여기까지 굉장히 모양이 예쁘죠. 2차 급등을 했을 때 넘어갔으면 사실 좋았는데 그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시켜놓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3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고점을
넘어갔지만 이 3차 상승에서는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까지는 상승으로 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꺾였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아마 이제 직전 여기 저점을 보고 들어가셨다 그렇죠. 차트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직전 저점을 보고 지지될 걸로 가능성을 좀 잡고 진입을 좀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 지지선을 이전 상담했을 때 18,750 여기를 지지선을 줬다 그렇죠. 오늘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좀 더 늦게 여기 18,700원 정도 750 여기서 하셨으면 좀 더 좋았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래량을 받으면 아마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120선을 넣고 공방을 좀 벌어지는데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떨어지는 가격에서 보면은 일단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꺾였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고점을 돌파하려면 상당한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급락하기 이후에 자리를 좀 잡고 반등이 나온 시점이면 아마 여기서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한 번의 목표가는 24,000원까지 좀 잡으시고요. 그럼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그래도 한 15%, 20% 가까이 수익이 나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끊으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보유를 하고 싶다면 한번 반등을 줬다가 24,000원 청산 이후에 재밀릴 때 다시 한 19,000원, 2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롤링을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고점 돌파가 바로 안 될 거니까 굳이 밀리는 것까지 보유하기보다는 24,000원에서 1차 목표 가격을 한번 청산 실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잡았을 때 그때 목표 가격은 27,000원.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18,750원 살짝 깼다가 올라왔는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한번 잡으시고요. 더 밀리면 지지선은 이제 16,000원입니다. 16,000원 잡고 1차 목표 가격 24,000원, 2차 목표 가격 27,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위쪽에서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랜드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24,000원 목표가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청산 후에 다시 눌림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롤링하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제넥신이요. 종목 상담할까요? 제넥신요. 제넥신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3,000원에 50% 들어갔어요. 53,000원에 50%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지금 8% 가까이 올라와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또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수하신 이게 가격이 들어갔는데요. 너무 많이 빠지고 올라오네요. 그래도 다행히 올랐다 그렇죠. 매수하신 네, 가격 본전까지 정도까지. 올랐어요. 네. 비중은 굉장히 많이 실으셨다. 한 번에 사신 건 아니죠? 네, 두 번을 샀어요. 네, 두 번에 나눠서 사셨다 그렇죠. 네. 그래도 장이 어려울 때 지금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기분은 좋다 그렇죠. 이 종목은 뭐 이중항체 관련된 뭐 유전자 치료제, 뭐 항암제 일단은 과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펀더멘탈은 지금 현재 그렇게 뭐 당연히 좋지가 않죠. 계속해서 연속 격자인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우면서 아까 좀 전에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어려울 때 기관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의학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테마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오 쪽 테마가 많이 형성돼서 주가가 꿈틀거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53,000원인데 비중이 너무 높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위에서 낮추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모양은 좀 긍정적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내려오면서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한번 손바뀜이 들어왔고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반등이 좀 이어지면 63,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입니다. 1차적으로. 63,000원 정도까지 보이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부분은 63,000원부터 7만 원 요 초반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인 테마에 들어왔을 때 강하게 갈 때 무조건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63,000원 정도에 올라오면 여기 50% 중에 한 30% 정도 청산하세요. 30%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 한 20%만 들고 63,000원에서 여기 7만 원 초반대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돌파 못하면 청산.
이런 관점을 좀 잡자고 시간은 보유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번에 테마가 들어갈 때 상승할 때 이번 주에 청산하세요. 아시겠죠? 네. 길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엄청 그래 올라갈까요? 네, 이번 주에 바로 청산하세요. 올라오면. 네, 올라가지 보겠네요. 네, 이번 주에 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좀 빠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올라오면 미련 가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청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제넥신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63,000원 선, 여기서 이번 주에 올라온다면 30%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ABA 바이오요. ABL 바이오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1,500원에 10%요. 네, 21,500원에 10%.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됐어요. 몇 달이요. 몇 달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또 수익은 나셨는데 지금 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또 빠졌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하락장에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14,750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 종목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보고 21,500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1,500원은 그래도 참 잘하신 게 비중을 안 내리시고 10%로 계속 유지하셨다 그렇죠. 추가 매수 안 하시고. 내려올 때 10% 팔았어요. 아, 팔았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비중을 유지하셔서 제가 좀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이 종목은 굉장히, 물론 이제 펀더멘탈을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뭐 볼 것 없이 계속 4년수 적자인데, 이중 항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감이 컸다 그렇죠. 특히 네. 올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 종목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뉴스가 또 쏟아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 뒤에 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모멘텀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모멘텀을 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조금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1월 달에 여기서 JP 헬스모건 캠페인으로서 좀 뭔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되는 모양으로 시장이 급락하게 밀렸다. 다행히 지금 시장이 밀릴 때 계속해서 의학 바이오 쪽으로 기관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면서 테마는 좀 형성되는데 요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오늘 찍었던 저점을 12,000 정도 지수는 좀 잡으시고요. 네. 반등을 주면 1차로 지금 걸리는 자리는 매수하시는 가격 비슷한 자리입니다. 2만 원 정도 일단적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매물이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제 생각에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24,000원대 넘어가면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좀 길게 잡아서 24,000원까지 잡는데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 정도 잡고 나는 지금 매수가 2만 원 정도면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청산을 하겠다는 관점으로 가시면은 2만 원까지 잡으시고요. 이 종목을 좀 길게 호흡까지 2만 원에 받고 떨어지는 기간 조정까지 거치겠다 하면 목표 가격은 24,000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택은 내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내일 조금 추매하려고 하는데요. 추매요. 그럼 네. 오늘 왜 내일 하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제 예.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못 그러셨구나. 받았어요. 근데 네. 추매는 네. 하지 마세요. 추매는 하지 마시고 아마 제 생각에 내일 정도 추매하시면 내일 정도는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아마 바로 가지 않을 거고 내일 정도 상승하면 네. 아마 주 후반부에는 조금 조정을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추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주 후반에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상승할 2만 때 하지 원까지 마시고. 단기간에 안 갈까요?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오늘 네. 상승폭은 크게 나왔지만 양봉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앞에 내려온 음봉에 대비해서. 그러면 조정은 좀 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5일선을 안 타가지고 오늘 5일선을 올라탔으면 매수하면 좋은데 5일선을 못 타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안 하시면 됩니다. 못 탔으면. 고민하지 그러면 마시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다르게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만 원까지 단기간에 못 올라가요. 가기는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ABL 바이오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알맞게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엘컴텍 엘컴텍이요. 매수가와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50원 30%. 1,950원에 30%요. 예,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들어가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게 말이에요. 네. 자, 네. 일단 지금 1,850원, 매수가랑은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 종목이 지금 뭐 금 관련주로 해서 테마가 조금 들어왔다가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이 종목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셨다 그렇죠? 예, 오늘 들어왔어요. 저 빠져가지고. 특별히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종목? 저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좀 싸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지금 이제 비중은 그래도 30%까지 실으셨는데 좀 많이 실으셨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테마라든지 지금 이렇게 이제 급등한 테마들은 접근하실 때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았을 건데 한번 볼게요. 예, 예, 예.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지금 보면 예. 올해 초에 한번 급등 크게 했다 그랬죠. 그래야 이 예, 정도로 예. 크게 실렸고 두 번째 중간 반등 주고 이제 요번에 이제 급등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했는데 이때 이제 예.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다시 반등을 줬는데 또 고점 돌파가 실패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고점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2,600원 근처는 굉장히 뭡니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반등을 줄 때마다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여기 이제 밀집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예. 지지선은 위쪽에 일단 1,750원으로 짧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아래쪽에 지지선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밀집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네. 다시 매수의 힘을 모아서 또 반동을 줘야 되는데 요렇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에서 고점을 못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목표 네. 가격은 일단은 이 아래쪽에 2,5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 네. 부분은 일단 올라간다라는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1,95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빠졌으니까 여기서 네.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네. 비중을 2,500원까지 목표가로 잡으시되 한 2,300원 정도부터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2,300원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 청산하고 2,500원 네. 올라오면 다 청산하고 아래쪽에 네. 지지선은 1,750원 정도로 짧게 잡고 네.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엘컴텍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종목 상담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 2대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1611, 023153-1612번 이 2대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주환 전문가께서 여러분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저는 시젠이요. 시젠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59,000원에 샀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시젠 59,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20% 갖고 계시는데 이런 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근래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네, 일단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자 이제 네네. 앞으로 조금 이 테마성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응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네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감하게 사셨다 그렇죠? 네. 네, 가감하게 사셨는데 일단 성공하셨고 성공한 이유는 저는 이제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 결국 테마주를 살 것 같으면 대장주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관련주가 아니라 핵심주를 사야지만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부분이고 관점은 짧은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짧은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이런 부분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저녁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 수출이 되고 있다. 지금 뭐 16개국, 17개국에서 뭐 30개국 이상 넘어갈 거고, 오늘은 뭐 아랍에미리트 쪽에 수출되는 게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좀 더 테마의 강한 상승이 힘이 내일 모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뉴스가 크게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내일 다시 실제 좀 반응이 되면, 차트 반응이 되면, 일단 직전 고점 69,800원이거든요. 지금 한 번 상승하고 내려왔다 지금 두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 여기 69,800원 넘어가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네.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넘어가지 않으면 차익 실현 말씀드릴게요. 내일 넘어가면 69,800원 지지가 되면 계속 보유를 하고 위쪽에 이제 넘어가는 날까지 계속 봐야 되고요. 만약에 내일 넘어갔다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 하세요. 다시 밑에 사면 되거든요. 네. 차익 실현. 그래서 내일 말씀드린 거는 내일 만약에 테마 형성에서 갑자기 15, 16% 오르면은 일부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69,800원 지지가 안 되면 일단은 한번 다 차익 실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번 상승 줬고 지금 내려온 뒤에 두 번째 상승인데 이게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돌파가 되면 상관없는데 만약 여기서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이중 형성이 되는 거죠. 쌍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까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매수하니까 이렇게 이익실을 한번 하고 이 종목이 계속 갈 것 같으면 이걸 돌파된 상태에서 보유를 하거나 혹은 돌파하지 못하면 아래쪽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내일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그 가격 기준은 얼마 정도면 될까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완전히 테마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격은 46,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선이거든요. 여기까지고 만약에 그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한 55,000에서 59,000원 사이가 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다시 잡던가 CJ는 펀더멘탈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테마들처럼. 그래서 다시 잡는 가격은 55,000에서 59,000원 사이. 만약에 완전히 밀려 테마가 끝났다 싶으면 46,0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내일 고점 돌파가 되면 보유, 안 되면 한번 차익 실현 후 밑에서 다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내일 만약에 오늘 뉴스 보도된 내용들 때문에 테마가 강하게 형성돼서 만약에 또다시 한 15, 6% 오르면 한 번쯤 차익 실현해도 됩니다. 이 종목은. 네. 네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CGN 상담해 드렸고요. 고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고점 돌파한다면 보유, 아니면은 차익 실현하는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스크림 에듀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 30%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인데요. 일단 오늘 계약을 연기한다는 발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분석이었는데 자 12,000원 오늘 종가 8,810원이거든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온라인 교육 테마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 에듀가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 쪽으로 메가임디가 성인 교육 쪽으로 가장 테마가 잘 형성됐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계약 연기와 함께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급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이제 그 운명이 끝나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차익 실현을 잘 하느냐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매도 시기를 놓치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등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부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또다시 돌발적인 이벤트가 들어와야지만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한번 보신다면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급등을 했고 밀려 내려왔을 때 이 종목 같으면은 지금 이 구간 사이가 이제 지지가 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치고 가야 될 자리에서 이제 꺾였기 때문에 시세는 거의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시세는 끝나가는 모양인데 이 종목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장 큰 반등은 바로 내일 양봉으로 받아주고 모레 양봉으로 받아줬을 때 12,0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구간은 이제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위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넘어가기 어렵다 해서 일단 반등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직전에서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던 한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이 테마주가 지지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지선은 8,000원 놓고 반등이면 12,000원 정도 보는데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부는 사실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테마주는. 그냥 테마가 형성되면 나올 수 있고요.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상담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조이시티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070원 그리고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1%가량 좀 빠졌는데 지금 8,950원입니다. 107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온라인 게임 쪽으로 보셔야 되고 초기에 이제 이 온라인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19의 좀 수혜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들어왔다가 이후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코로나19 관련된 테마가 꺾이면서 이 종목도 이제 큰 폭이 좀 꺾여 있는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1070원 정도가 지금 10,000원 근처가인데 아마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지금 단가를 보니까 위쪽에서 매수하시고 추가로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은데요. 단가를 좀 낮춰도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은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위쪽에 매물이 다 쌓여져 버렸죠. 이쪽에 지금 고점이, 이중 고점을 좀 보시면 12,000원 위는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고,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았던 요 구간에 8,000원을 일단 지지선을 좀 놓으시고요. 여기서 받고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1차적으로 아마 여기 10,000원대에서 좀 걸리지만 매물이 크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12,000원까지 반등선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8,000원 지지선으로 목표 가격은 12,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과 괴리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조금씩 나아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렵게 같이 밀려 내려와도 좀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는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 직전 고점 매물대까지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2,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지금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레몬. 레몬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2,400원에 70%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12,400원에 70% 비중 좀 많이 지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얼마도 안 된 종목이기는 한데 12,400원이면 한참 이제 또 고점을 찍을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12,400원. 왜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좀 욕심을 낸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욕심을 조금은 다음에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이 그 신규 상장되기 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다 그렇죠.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공모 가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 많았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빨리 상승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은 좀 어려워지면서 좀 같이 밀려 내려왔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제 상장되는 종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요즘은 상장 종류가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장도 있고 기술 특례 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자라는 부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지금 잠깐 좀 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상장했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재무제표가 좋거든요. 상장하기 위해서 일반적 상장 때는 재무제표를 어떻게든지 맞춥니다. 좋게.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2017년도, 18년, 19년도 보시면은 2017년도는 영업이익이 한 67억 났다가 2018년도 적자, 29년도 적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장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상장처럼 펀더멘탈이 확 좋을 때 올라온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한번 미끄러지면 좀 상승 탄력이 약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상장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장 이후에 바로 크게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상장이 1원이라도 높으면은
상장과 동시에 기관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게 최근의 경향인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그래도 처음에는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히려 고점 한번 주고 지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흐름이 사실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상장된 종목들보다는. 다른 상장된 종목들은 급락 이후에 기간 조정 들어가서 6개월 정도는 보통 최근에는 경향을 보면 버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술통계 상장된 종목이 25개 정도에서 보면 7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하면 좀 양호하지만 그건 이제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위쪽에 지금 12,400원에 좀 사셨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조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최저가 8,4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저기는 제가 봤을 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 가격은 아래쪽에 8,4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마 여기서 시장이 너무 급락으로 밀려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내려가지 않으면 저기는 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8,400원은 지지선으로 되는데 기간 조정은 좀 거쳤다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일단은 매수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매수가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현재는 내려가는 동안 아직까지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8,300까지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지지선 만들고 거기서 다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위에 매물을 좀 없애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 8,400원, 위에 목표 가격은 12,4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 기간은 좀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럼 그냥 이렇게 손절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지금은 하지 마시고 8,400원 지지선을 보고 반등을 줬을 때 손절을 하세요. 만약에 조금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10,000원대 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너무 급하게 비중이 높아지는데 손절하지 말고 반등 줄 때 올라올 때 손절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레몬 상담해드렸고요. 자, 미국 3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2에서 3%가량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전일 굉장히 낙폭이 컸었죠. 여기에 대한 지금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의회에 재정 확대 이 정책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의 상황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지환 전문가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지환 전문가께서 공매도와 관련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낮에 12시에 강연회가 좀 있었는데 온라인 강연이 있었는데 놓치신 분들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또 남은 기간 동안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함께 들어보죠. 네, 12시 반, 내일도 역시 낮에 점심시간 12시에 하시고, 들어오시면 1시간 남짓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제 또 짚어보고, 내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시장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가 되다. 지금 코스닥이 왜 코스피 시장보다 강하냐? 오늘 왜 코스피 시장은 내리는데 코스닥 시장이 올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간신히 살펴보는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주식을 파는 행위죠. 사는 행위가 아니고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의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결국 주식을 사지 않고 판다라는 행위는 뭘까요?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는 올라가야 수익이 나지만 공매도는 주식이 내려가야지만 수익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공매도가 결국에는 뭡니까? 금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 6개월간이라는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이 내려갈 때 공포심을 갖지만 이 공매도 한쪽에서는 이제 주식이 올라갈까봐 어느 정도 이제 공포심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빨리 익절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파는 행위를 쇼커버라고 하죠. 그래서 쇼커버링 되는 물량은
우리가 HTS에서 보면 매수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순수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로 잡히게 되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는 정상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에 지금 시장을 보면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데 정상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에서 절대 급등과 급락 나오지 않습니다. 급락은 뭡니까? 손절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고요. 익절은 쇼크업에 의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1위 장에서 장이 어느 정도 빠진 이후에 과연 급등을 할 거냐, 어느 종목이 급등을 할 거냐 부분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잖아요. 사실 지금 장기로 예측하기 부분은 너무나 이제 길게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 시간에 좀 생략을 하고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은 이제 대각기나 쇼크버링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식의 급등은 대부분 쇼크버링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급락을 하다가 V자형으로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은 V자형으로 반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기관종을 거치고 어떤 종목은 L자형 형태로 갔다가 반등을 주는데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오는 대부분은 쇼크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이런 종목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상황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급락은 손절해서 많이 받는다. 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왜 부분이 많이 짚는지 볼게요. 이 코스피 시장이 지금 공매도입니다. 보시면은 시장이 1월 달부터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물량이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연중이니까 이 부분 빼고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급등을 하게 되죠.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공매도 금지령이 나오고 오늘 월하에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주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지금 시장이 이만큼 어려운데 공매도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조금 꺾일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이게 코스피 시장이고요. 근데 코스피 시장은 이런데 그럼 왜 코스닥 시장은 오늘 그렇게 코스피 시장은 다르게 내렸냐라고 보면 코스피 시장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시장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좀 보였냐면 코스피 시장은 아직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하 정도에 어느 정도 꺾였냐면 제법 많이 꺾였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꺾였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1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월하 이틀간 코스닥 시장은 이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올랐다는 거죠. 공매도가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왜 코스닥 시장이 올랐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뭡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쇼크버링 물량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은 좀 올랐다. 왜냐하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 물량으로도 조절이 좀 가능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지금 급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장이 단기간이라도 급반등 나면 종목들이 어때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걸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 한쪽에서 지금 단기간에 이제 좀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 물량은 청산을 해야 되겠다. 매도한 걸 청산하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올랐다. 바이오 종목들도 이런 종목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종목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 80%는 거의 다 쇼크버링 물량인데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서 바이오가 많이 낮아졌다 해도 지금 35% 정도 유지하거든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때요? 바이오 종목들이 들어오는 쇼크버링 물량에 의해서 올랐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종목별로 좀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도 잘 기억했다가 단기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ETF 관련된 물량이 때문에 KX 300점 올랐고요. 현대산업개발이 26% 정도 이 안에 숫자는 공매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데 26% 정도가 거래 물량의 최근 1개월 중에 공매도 비중이고요. 주가는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전체 한 4분의 1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고요. 12% 하락을 했습니다. 한원시스템도 전체적으로 4분의 1은 공매도 물량이고 13%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된 부분 펀더멘탈 실적이 안 좋았던 CGV도 4분의 1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었고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쇼크버링이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상승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615 이쪽 크랩이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ETF 관련된 물량이고 S홀더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이 22%나 되고 12.5% 정도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 밑에 이노션이 21%, 하나생명도 21% 정도 공매도 비중이 되고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섹터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섹터들은 어쨌든 공매도가 계속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생명 같은 이런 보험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도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비중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쨌든 판매 물량이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코스닥 종목에서 좀 볼게요. 코스닥 종목 보시면 파라다이스가 공매도 비중이 19% 정도. 그 다음에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퍼러비스도 공매도 비중이 한 15.6%, 7% 정도 하락을 했고, 컴투스도 14% 비중에 13.6% 정도 하락을 했고, SK 머티리얼즈도 비중이 14%나 됩니다. 파트론도 13.7%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파트론이 굉장히 우리가 섹터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매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매도에 집중적인 공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종목들 볼게요. 고영이 공매도 비중이 13.5%, 14% 정도 하락했고, NK맥스도 12.4% 정도 공매도 비중이 되는데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목 상담도 많이 했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원익 IPS도 보면 생각보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고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인바디도 역시 공매도 비중이 한 12% 정도 되고 18.6% 하락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1% 되는데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중에 어제 오늘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빨간불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들. 섹터가 나쁘지 않은데 공매도 공격을 받았던 종목들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섹터 자체가 안 좋아서 공매도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종목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다만 섹터가 나쁘지 않는데 불구하고 공매도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종목들은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지금 양 시장을 지금 봤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매도는 대부분 코스닥 종목에 집중됐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이번 하락의 특징은 뭐냐면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은 뭐 24, 5%가 속출했는데 코스닥은 보면 공매도 높은 종목도 10%대 있죠. 그런데 보면 역전 현상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코스닥 종목 중에 공매도가 많은데 시장이 급락할 때는 지수 관련된 대우주를 비롯해서 지수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 공매도가 더 큰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이 뭐냐면 전형적인 급락장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 종목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는 피해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전체 시장이 밀려내려서 같이 밀려내렸던 종목들 외에 직접적으로 1분기 펀더멘탈이 실적이 완전히 훼손된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냐면,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 수익을 많이 좀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이제 좀 한번 물러나 있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이런 공매도와 관련된 단기적인 종목도 좀 집중적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면, 앞에 보신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쳐서 해보면, 결국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가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이번에 시장이 매일에 오면서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공매도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급반등의 가능성이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종목들이나 혹은 IT 종목들 내에서도 보시면은 삼성전기라든지, 여기는 지금 들어오지 않지만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섹터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은 종목인데 단기적인 수급이 급격하게 밀리면서 내려왔던 공매도 압박이 심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은 빠르게 V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공매도가 많아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찾고 싶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 물론 이제 주도 섹터 쪽으로 가장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주도 섹터 일부와 함께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10%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은 하루에 등락폭이 10%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의 속수라니까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마이너스 20%를 각오하는 매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외바닥 상승이니까 일정 부분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 조금 보시다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기미 보였을 때 이런 종목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서두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동성 상세라는 거는 엇박자를 타야 됩니다. 보통은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추세인 줄 알고 상한가에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고 하한가에 따라서 매도하면 당한다 그랬죠. 무조건 엇박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변동성장에서 매매는 엇박자 매매입니다. 그래서 엇박자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만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이지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 12시 반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지환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